혹시 팀을 이끌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아마 누구나 공감하실 거예요. 팀원들 사이의 갈등과 불화. 이거 정말 풀기 어려운 숙제죠. 오늘은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아주 특별한 지혜, 바로 고전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말, 전설적인 경영자 잭 웰치가 넘긴 말인데요. 전략보다 사람이 먼저다. 결국 모든 위대한 일은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죠. 경영학의 대가 짐 콜린스가 이런 비유를 했어요. 위대한 회사는 마치 버스와 같다고요. 중요한 건 어디로 갈지, 즉 방향을 정하기 전에 먼저 제대로 된 사람을 버스에 태우는 거라고 말이죠. 이처럼 최고의 팀은 최고의 사람들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과연 그럴까요? 자, 그럼 팀이 무너지는 근본적인 원인, 그 갈등의 세 가지 얼굴을 한번 제대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바로 업무 갈등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하는 일, 그 자체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어요. 첫째, 적합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자기한테 안 맞는 옷을 입으면 불편하잖아요? 일도 똑같아요. 적성에 안 맞으면 성과가 난리 없죠. 둘째, 공정성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화나는 건 보상 액수 그 자체가 아니에요. 왜 저 사람은 저만큼 받고 나는 이거야? 하는 바로 그 불공정한 과정에 분노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율성. 누가 계속 이래라 저래라 하면 의욕이 뚝 떨어지잖아요. 내가 직접 결정하고 책임질 때, 그때 진짜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일도 일이지만 사실 사람이 더 힘들 때가 많죠. 바로 두 번째, 관계 갈등입니다. 팀 내부의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터져 나오는 거죠. 이거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직장인들이 회사를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상사와의 갈등이래요. 그리고 팀 안에서 막 편이 갈리고 내 말이 맞지? 하면서 서로 부추기다 보면 별거 아니었던 의견도 금방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게 심해지면 왕따나 편가르기 같은 심각한 문제로까지 번지는 거고요. 이 골치 아픈 상사와의 관계,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 정말 현실적인 조언을 남겼습니다. 상사한테 100% 맞추고 그 사람이 성공하게 도와라. 와, 진짜 쉽지 않은 말이죠.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일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갈등입니다. 이건 바로 변화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에요.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싫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죠. 여기에도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관성. 우리 뇌는 웬만하면 그냥 하던 대로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해요. 둘째, 속도.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미친 듯이 빨리 변하잖아요. 이 속도를 못 따라가면 뒤처지는 것 같고 거기서 또 갈등이 생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복잡성. 게다가 일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머리 아프죠? 이 복잡함이 우리를 그냥 압도해버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업무, 관계, 그리고 변화, 이 세 가지가 갈등의 주범이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럼 리더로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수천 년 전 동양 철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노자의 지혜인데요. 이걸 오늘날의 리더십 문제에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그 핵심 개념이 바로 현덕입니다. 좀 어려운 말 같죠? 쉽게 말해 노자가 이야기하는 가장 깊고 현명한 리더의 덕목, 그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덕목은요, 리더들이 흔히 빠지는 감정의 늪, 그러니까 왠지 모를 섭섭함, 치밀어 오르는 분노, 그리고 남 탓하는 원망,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결하는 아주 강력한 해독제 같은 겁니다. 자, 노자의 세 가지 미덕, 바로 이겁니다. 첫째, 생이불유, 만들었지만 내 거라고 소유하지 않는 것, 이걸로 섭섭함을 해결하고요. 둘째, 위이불시, 뭔가를 해줬지만 기대를 안 하는 거죠. 이걸로 분노를 다스립니다. 마지막, 장이부재, 잘 키워주되 지배하려고 들지 않는 것, 이걸로 원망을 없애는 거예요. 자,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덕목, 생이불유, 만들되 소유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진 지식이나 노하우를 아낌없이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팀원들이 낸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 리더니까 내공이야 하고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팀의 성공이 오로지 내 리더십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섭섭함이 싹 트는 거거든요. 그 공을 팀원들에게 돌릴 때 섭섭함은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위불시, 행하되 기대하지 말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팀원들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멘토링을 해줬다고 쳐요. 근데 그들이 고맙습니다 한마디 안 하거나 나를 존경하는 티를 안 내요. 그때 화가 나죠? 그게 바로 기대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반응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성장을 돕는 그 행위 자체에 집중하면 기대와 다른 반응에도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이부재. 기르되 지배하지 말라. 이건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아요. 내 경험으로 팀원들의 성장을 돕는 건 좋지만 사사건건 통제하고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거죠. 팀원들에게 목표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어떻게 할지는 스스로 찾게 믿고 맡겨보는 겁니다. 결과가 안 좋았을 때 남 탓을 하기보다는 그들이 그 과정에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바라봐주는 것. 거기서 만족감을 찾는 리더가 되는 거죠. 결국 노자의 이 모든 지혜는 딱 한 문장으로 모아집니다. 리더십은 소유가 아니라 파트너십이라는 것. 나라는 생각에서 우리라는 생각으로의 전환인 거죠. 여기에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보를 보냈어요. 이렇게요. 자랑스러운 아들인 제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답장은 달랐습니다. 네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낸 것이란다. 와, 이 짧은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지 않나요? 성공은 결코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그 깊은 통찰 말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팀원들은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성공을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팀은 각자의 나가 모여있는 그냥 집단인가요? 아니면 진정한 하나의 우리인가요?